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교재는요, 151페이지 봅니다. 151페이지예요. 2장 부동산 시장론입니다. 먼저 목차 1번 보시면 부동산 시장이 나와요. 시장 목차부터 먼저 볼게요. 목차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의 의부터 아셔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 이건 되게 중요해요. 특성이 나왔다면 항상 시장의 기능과 비교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효율적 시장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효율적 시장인데 할당자가 들어가요.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 시험은요, 특성, 얘가 중요하고요. 다음에 3번, 4번 묶어서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주로 한 문제는 늘 나왔고요. 두 문제까지도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둘 중에서 한 문제가 꼭 나올 거예요. 만약 두 문제가 나온다면 각각 한 문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먼저 시장의 의부터 보겠습니다. 시장의 의는 책을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맨날 시장 가니까 시장 가서 뭐 합니까? 사자와 팔자가 만나서 서로 가격을 깎고 안 깎아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가격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니까 시장은 가격이 결정된 장소를 말해요. 줄여서 가격 결정 기구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시장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일반 동산과 다른 점이 있거든요. 요거 몇 가지만 아시면 돼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바로 부동산 특성 때문입니다. 자, 부부 연계 있죠. 부부 연계 특성 때문에 일반 동산과 약간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입니다. 두 번째예요.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시장이 되고요. 세 번째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시장입니다. 이 셋 중에서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얘를 꼭 알아야 됩니다. 불완전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먼저 추상적 시장을 알기 위해서는요, 구체적 시장과 비교합니다. 그러면 추상적 시장은 장소가 X가 돼요. 일정한 장소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반면에 구체적 장소가 있어요. 장소가 있는 시장입니다. 자, 장소가 있다는 게 일반 동산이죠. 서울로 치면요, 동대문 시장, 부산은 자갈치 시장, 장소가 있잖아요. 장소가 있으니까 시장에 점포를 차려놓고 물건들을 진열해서 사고 팔고 하잖아요. 진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동산은 장소가 존재하는 구체적 시장이 되고요. 그런데 부동산은 특히 부동산 특성 때문에 부동성, 못 움직이잖아요. 못 움직이니까 땅은 진열할 수가 없어요. 사고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부동성 때문에
진열이 불가능하다. 땅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권리를 사고 판대요. 권리를. 그래서 일정한 장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 화폐 시장, 외환 시장 모두가 장소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 일반적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1번과 2번이죠. 따라서 1번 구체적 시장은 첫 줄 끝에 보시면요. 일정한 장소 밑줄, 예가지로 동산 시장을 의미하고요. 다음에 바로 2번요. 추상적 시장은요. 첫 줄 가운데 보시면요. 장소적 제한을 받지 않는 밑줄. 그래서 장소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시장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2번 목차 보기 전에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시장인데요. 다른 말로 지역적 시장입니다. 이를 똑같은 말로 부분 시장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얘는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지역적이라면 똑같은 평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자, 대전과 서울은요. 가격 차이가 크다고 했죠. 대전이 25평이 2억 원대 한다면 강남은 10억씩 하더라. 이렇게 같은 평수 아파트로 지역적으로 가격이 차이가 나더라. 지역적으로 시장이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부분시장, 지역적 시장입니다. 이것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부동성 때문이죠. 그래서 지역적 시장이 됩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요. 불완전 경쟁 시장인데요. 자, 얘는요 꼭 비교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과 비교합니다.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워요. 이것은 한마디로 가장 이상적 시장이 되고요. 기준적 시장이 되고 자원 배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준을 설정하고요. 이것이 아닐 때 불완전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교재 보시면요. 바로 1번 완전 경쟁 시장은 가장 기준적 시장이 된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동그라미 2번 내려갑니다. 2번 보게 되면 성립 조건이 나와요. 그러면 목차 4가지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차 4가지를 모두 밑줄하세요. 기억번 재화의 동질성 밑줄. 완전 경쟁 시장은요. 반드시 모든 상품은 동일해야 됩니다. 이것을 조건으로 하고요. 두 번째, 자 다수의 소유자와 공급자, 즉 소유자와 공급자가 무수히 많아야 됩니다. 세 번째, 자유로운 진입과 퇴거, 진입과 퇴거가 얼마든지 자유로운 시장이 되고요. 다음에 네 번째, 완전한 정보 밑줄, 완전한 정보를 조건으로 하는데요. 그러면 리얼번을 다시 동그라미, 완전한 정보가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면 이상의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췄을 때 가장 기준적인 완전 시장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완전한 정보를 말해요. 여기서 완전한 정보라는 것은 쉬운 말로 모든 사람이 이 정보를 다 알고 있대요. 뿐만 아니라 정보의 시점을 따져본다면요. 크게 3가지가 있죠. 과거 정보, 또 현재 정보, 미래 정보가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전부 다 알고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 다 아시죠? 크리스마스가 몇 월 며칠이죠? 12월 25일이잖아요. 얘가 바로 완전한 정보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자 100년 전에도 똑같은 날짜, 원래도 마찬가지고 100년 후도 여전히 자 똑같은 날짜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럴 때 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정보를 조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은 결코 정보가 완전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정보가 그대로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정보 또는 불투명한 정보가 돼요. 이렇게 비교해서 본다면요. 정보가 완전하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다 알기 때문에 다 아는 것이라면 결코 정보 활동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부동산 주식은 불완전 경쟁시장인데요. 얘는요, 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정보가 곧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자, 시장에서 이렇게 정보와 관계된다. 정보와 관계되면요, 얘가 나중에 3번, 4번 효율적 시장과 할당 시장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정보하게 되면 바로 3번, 4번과 다 연결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정보가 불완전하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일반 동산과 좀 다른 점은요. 장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추상적 시장이 되고요. 부동산 가격은 지역적으로 세분화된다. 즉 국지적 시장 또는 부분 시장이 되고요. 또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바로 불완전 시장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1번, 2번 완전 시장과 불완전 시장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목차 2번 내려가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입니다. 이것은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었거든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전반적으로 쉬워요. 먼저 1번 부동산 시장 개념 보게 되면요. 1번은 앞에다가 X하고 보지 마세요. 패스합니다. 다음 페이지 2번요. 부동산 시장의 유형입니다. 자, 2번도 X합니다. 보지 마시고요. 3번 집중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입니다. 시장 특성 대개 학교에서요. 이렇게 특성만 나온다면 특성은요. 다 중요한 거예요. 특성은요. 그러면 시장의 특성 하게 되면 항상 연결합니다. 뭐 때문에? 부동산 특성, 부부 연계 특성 때문에 시장의 특징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부동산 시장 특성하게 되면 부동산 특성과 연결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또 이런 내용들은요. 목차가 많습니다. 가로 1번부터 한 장 넘기니까 8번까지인데요. 자, 이상 많은 목차에서 5개만 뽑아내면 종합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전반적으로 어려운 말들이 없기 때문에 자, 충분히 이 부분은 거의 득점을 하는 입장입니다. 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교재에 바라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 1번. 부동산은 시장의 국지성 특성을 가진다. 국지성. 설명드렸죠? 이거잖아요. 국지성. 그래서 항상 부동산 시장은 지역마다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가격이 달라지는 국지적 시장이 되고요. 자, 그 이유가 뭐 때문에? 1번 보게 되면 위치의 고정성 밑줄. 부동성 때문에 바로 국지적 시장, 지역적 시장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역적으로 특성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다 임장 활동도 필요하고요. 또 지역적으로 정보 차이도 있죠. 정보 활동도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에 바로 2번 넘어가죠.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 조절의 곤란성입니다. 여기서는요. 공급을 동그라미, 공급이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죠? 1번 토지는 부정성 밑줄. 부정성 특성 때문에 토지는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급 조절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토지뿐만이 아니고요. 건물도 문제가 돼요. 자, 그러면 주택 공급은요. 주택 공급은 하루 만에 주택을 지을 수가 있다 없다? 못 짓잖아요. 적어도 1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주택도 하루 만에 못 짓기 때문에 단기에는 공급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급은 주로 단기를 말이요. 토지건 건물이건 단기에 공급 조절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단기에는 공급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두 번째 줄 따라서
자, 밑줄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밑줄 아시고요. 뭐 때문에 단기에는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요, 출제가 어떻게 되느냐? 단기를 장기로 바꿔서 말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공급 조직이 어렵기 때문에 가격 왜곡이 나타납니다. 다음에 가로 3번하고요. 4번, 5번까지입니다. 3, 4, 5번 같이 묶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3번 보게 되면 거래 비공개성입니다. 자, 첫자 B자 동그라미 비공개성. 4번요. 상품의 비표준화성 첫자 B자 동그라미. 5번요. 비조직성 B자 동그라미 BBB 나왔죠. 자, 시장이 BBB가 되는데 비공개, 비표준화, 비조직성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BBB가 나타난 공통점은요. 개별성 적어주면 돼요. 개별성 때문에 BBB 특성이 나타납니다. 3번부터 볼게요. 거래의 비공개성 1번 나왔죠. 부동산의 개별성 때문에, 즉 모든 부동산 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를 공개하기를 꺼려합니다. 특히 세금 문제 때문에요. 거래를 숨기잖아요. 다음에 4번요. 상품의 비표준화성이다. 표준화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물건이 없다는 말입니다. 역시 개별성 때문이죠. 따라서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같은 물건이 없기 때문에 2번 보게 되면요. 끝에 보시면 일물일가 법칙에 적용이 어려워집니다. 다음에 가로 5번요. 유통체계가 조직적이지 못한 것도 개별성과 관계됩니다. 따라서 시장 특성 중에서 BBB가 나온다. 그래서 비공개, 비표준화, 비조직성 나오게 되면 개별성과 연결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가로 6번요. 부동산 시장은 특히 법적 규제, 법적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자, 법적 제한을 많이 받는 이유는요. 화살표 이유를 이렇게 적어주세요. 부정성 적어주고요. 부정성 특성 때문에 토지는 절대 부족합니다. 토지가 부족하니까 일반 동산보다 공익 개념이 강해요. 그래서 공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적 규제가 필요하대요. 따라서 법적 규제 정도에 따라서 시장은 상당히 영향을 크게 받는데요. 요즘 규제가 심해요? 심하지 않습니까? 아주 심하죠. 심한 만큼 시장은 침체가 된다는 의미가 되고요. 또 시장이 침체되어서 규제를 풀 수도 있잖아요. 규제를 완화시켜주면요. 또다시 시장은 좋아지겠네요. 그래서 규제 정도에 따라서 시장은 달라집니다. 다음에 7번요. 자금의 유용성입니다. 자금의 유용성은 쉬운 말로 은행의 대출, 은행의 융자를 말이요. 융자를 말하는데 그러면 은행에 왜 융자를 받죠? 부동산은 몇 억씩 하니까 일부는 내 돈, 나머지 융자 받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뭐 때문에? 고가품 때문에, 고가품 밑줄, 고가성이죠. 따라서 고가성 때문에 자금의 유용성, 융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자금의 유용성도요, 이에 따라서 시장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럼 요즘 융자, 대출 제한합니까? 안 합니까? 제한 많이 하잖아요. LTV, DTI 굉장히 규제하고 있잖아요. 네. 규제하는 만큼 시장은 위축이 돼요. 네. 만약 융자폭을 확대한다면요. 그래서 LTV나 DTI를 완화시켜준다면 융자를 많이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시장은 또 활성화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융자 정도에 따라서 시장은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다음에 8번요. 부동산 시장은 매매 기간의 장기성인데요. 즉 사고 파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대요. 자, 이것은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화살표. 고가성 적어주고요. 다음에 영속성 적어주고요. 고가성과 영속성 때문인데요. 그러면 매매기간 장기성 하게 되면 사고 판다는 것은 바로 매수자가 있고 매도자가 있죠. 그래서 매수자 입장과
다음에 매도 절장을 둘 다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사는 쪽에서는요, 부동산은 몇 억씩 하니까 강남의 아파트가 보통 10억은 넘어가잖아요. 이거 모으려면요, 수십 년 모아야 됩니다. 그래도 못 사요. 따라서 이거 살려면요, 상당히 장기가 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매자금 축적의 장기성입니다. 반면에 파는 것도요. 자, 아파트가 10억씩 넘어갑니다. 하루 만에 팔 수가 없잖아요. 빨라도 몇 달, 1년 넘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파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장기가 써야 됩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현금화가 어렵다. 정확한 말로 황금성의 곤란성입니다. 현금화가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바로 매매 기간의 장기성이 되고요. 자, 그 이유가 뭐 때문에 몇 억씩 하니까 고가성 때문이고요. 또 이렇게 장기가 소요되면요, 시간 개념 영속성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를 연결하시면 돼요. 자, 이상 8가지 특징들이 모두가 부동산 시장의 특성들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5개를 뽑아내서 문장이 너무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1번부터 8번까지를 특성과 연결해서 빠르게 한 번 더 확인해 봐요. 그러면 1번. 그럼 1번 다시 보게 되면요. 시장의 국지성은 무엇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지역적으로 차이가 생긴대요. 그럼 2번이요. 수요 공급 조절의 곤란성. 공급이 문제가 있다고 했죠. 단기에 공급을 늘릴 수가 없다. 무엇 때문에? 부정성 특성 때문이고요. 3번, 4번, 5번은요. BBB가 있다 해서 비공개, 비표준화, 비조직화는 무엇 때문에? 개별성과 관계되고요. 다음에 6번, 법적 규제를 많이 받는 것은 부정성 때문이죠. 토지가 절대 부족하니까 그만큼 사회성과 공공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7번, 은행에 융자가 필요하다. 자금의 유용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은 바로 고가성 때문에 융자가 필요합니다. 8번요. 매매기간 장기성은요. 역시 자 고가성과 영속성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시고요. 자, 이어서 157페이지입니다. 4번 목차. 부동산 시장의 기능입니다. 앞에서 봤잖아요. 특성이 목차 몇 가지? 8번까지요. 기능도 항목이 여러 개 나옵니다. 기능요. 그러면 여기서는 자 특성과 기능을 섞어요. 섞으면서 어디까지가 특성인지 어디까지가 기능인지 바로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목차부터 먼저 봐요. 부동산 시장 기능은요. 1번 자원 배분 기능, 2번 교환 기능, 3번 가격 창조 기능, 4번 정보 제공 기능, 5번 양과 질의 조정 기능입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6번은 버리시면 돼요. 5가지만 정확히 아시면 돼요. 옮겨서 볼까요? 첫 번째, 자원 배분 기능입니다. 두 번째가요, 교환 기능. 세 번째, 가격 창조 기능입니다. 네 번째, 정보 제공 기능이고요.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양과 질의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섯 가지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제가 수업하다 보면 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강의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강의가 계속 이어지면 서울에서도 잠을 자고 다음날 강의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부덕불 서울에서는요. 모텔에 잠을 자야 됩니다. 잠을 자요. 그러면 이제 잠을 자다 보면 혼자서 잠이
안 와요. 그때 날씨도 추운데 소주 생각나죠, 그죠? 예. 그때 여러분들은 참이슬 마셔요? 처음처럼 마셔요? 저는 둘 다 좋아해요. 예. 자, 소주를 사옵니다. 다만 저 혼자서 마실 적에는요, 반드시 처음처럼을 사요. 예배가 없습니다. 얘를 딱 사요. 그리고 안주는 항상 게마살 있죠. 다 사와서 이제 혼자서 소주병 딱 보고요, 혼자서 마십니다. 근데 요즘은요, 나이가 자꾸 드니까 이거 보면요, 자꾸 옛날 추억이 소록소록 떠올라요. 처음처럼.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나이가 자꾸 드니까 왜 자꾸 옛날 생각 떠오르는지, 초등학교 때 처음 입학할 때 처음처럼이잖아요. 예. 첫 소풍 갑니다. 처음처럼. 예. 첫 눈이 와요. 예. 예. 그리고 졸업도 하고요. 첫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첫 수학여행도 가고요. 나이가 들면 첫사랑도 합니다. 그죠? 여러분도 첫사랑 다 해보셨죠? 예. 왜 갑자기 첫사랑 얘기 나옵니까? 예. 나온 김에 달립시다. 예. 자, 저희 첫사랑 경우는요, 소개로 알게 됐는데요. 첫사랑. 그래서 서로 대화하다 보면요,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스킨십이 이제 발전이 되잖아요. 손도 잡고 어깨에 손도 올리고요. 예. 같이 술도 마시고 같이 영화도 보고요. 그래서 같이 영화를 봐요, 주말에요.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넘었어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이상하게 얘를 집에 보내주기 싫은 거 있잖아요. 꼭 둘이 같이 있고 싶어요. 예. 예. 그 말은 못 하잖아요. 속으로만 꼭 갖추고 싶으니까. 이 아가씨가 성이 정씨였거든요. 예. 속으로 얘기합니다. 정량, 오늘 쟤랑 제발 나랑 자고 가. 정량, 오늘 나랑 자고 가. 정량, 자고 가. 자고 가, 정량. 자고 가, 정량. 자고 가, 정량. 아니, 암기하려고요, 암기. 저 왜 강의 헛소리를 하겠어요. 그래서 자고 가, 정량.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시장의 기능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그래서 시장 기능 끝났어요. 자고가 정량 바로 암기가 되었습니다. 확인하고 설명드릴게요. 자고가 정량입니다. 불러주세요. 자원 배분 기능, 교환 기능, 가격 창조 기능, 정량 정보 제공 기능, 양과 질의 조정 기능입니다. 암기 끝났어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 시험은요, 섞어서 빨리 골라내. 그럼 빨리 고를 수 있잖아요. 문제가 어떻게 묻지? 다음 중에서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싹 지우고요. 여기다가 방금 특성을 집어넣더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국지성은요, 특성입니다. 여기다가 국지적 기능 하면 틀렸지. 특성이잖아요. 앞에서 BBB 들어봤죠? 특성입니다. 여기다가 자 BBB 들어가면 틀린데 말입니다. 비표준화 기능 아니고 특성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이제 하나씩 봐요. 자, 먼저 자원 배분 기능은 뭘 말하느냐? 자, 얘는요, 시장에서 당연히 사고 팔고 하니까 뭐 얘가 자원 배분 기능입니다. 그냥 패스하시면 돼요. 교환 기능은요, 부동산은 현금 주고 사겠지만요, 얼마든지 부동산과 부동산끼리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교환이 가능하다. 3번요. 가격 창조 기능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교재 보니까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그래프. 그러면 그래프를 보시면서 어려운 그래프가 아니니까 이거는요, 그냥 따라오시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세로축은 부동산 가격입니다. 다음에 가로축은요, 시간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계속 지나가니까요, 가격이 이렇게 쭉 내려가더라.
다음에 또 쭉 올라가더라. 요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그래프 보시면서 불러주실래요? 올라가더라 매도인이다 매수인이다? 매수인이죠. 매수인의 제한가격입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바로 매도인의 제한가격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요, 이 매도인이 갖고 있는 주택을 팔려고 합니다. 집을 팔려고 하니까 이 집의 적정 가치를 2억 잡을게요. 2억. 자, 2억짜리 주택을 팔려고 하는데 이 매도인의 마음은요, 어떻습니까? 욕심이 나죠. 2억 하는데, 자, 누가 4억에 사갔으면 딱 좋겠네. 욕심은 4억입니다. 팔래요, 안 팔래요? 안 팔리지.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계속 흐르면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격은 쭉 내려가는 거예요. 다음에 이 주택을 만약 매수인이 산다면요, 매수인의 마음은요, 이 주택을 싸게 사야 되겠죠. 처음에 마음은요, 그냥 공짜로 주면 최고 좋겠네. 누구도 공짜를 안 준대 말입니다. 안 주니까 계속 이제 자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절대 매매가 성립이 안 돼요. 왜냐? 얘는요, 너무 많이 받으려고, 얘는요, 거저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의사가 합치가 안 돼요. 매매가 성립이 안 된다 말입니다. 드디어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의사가 일치한다. 얘가 정확히 얼마 2억입니다. 네. 2억이 돼요. 그건 항상 시장에서는요, 이렇게 2억에만 거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매도인의 워낙 급한 입장이면요, 2억짜리를 1억 9천에 팔 수도 있는 거고요. 또 1억 8천에 팔 수도 있고, 정 급하면 1억 5천에도 팔 수가 있지. 싸게 팔 수가 있단 말입니다. 또 매수는요, 이게 개인적으로 꼭 마음에 들면요, 그만큼 웃돈 줍니다. 피를 줘요. 따라서 2억짜리를 2억 1천 줄 수도 있고 2억 2천 줄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 개별적 사정에 따라서 때로는 비싸게, 때로는 싸게, 요 범위였어요. 범위에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요 빗금진 범위가 바로 부동산 시장의 범위를 말이에요.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시장에서요, 때로는 비싸게, 때로는 싸게 이렇게 가격은 창조된다. 가격은 결정되는 말. 그래서 가격 결정 기능입니다. 여기까지 그래프를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4번요. 정보 제공 기능이다. 그럼 당연히 시장에서 부동산 관련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잖아요. 다음에 5번. 양과 질의 조정 기능인데요. 자, 양의 조정이다. 예를 들면요, 서울시 외곽지 어느 지역에 주택이 양적으로 절대 부족하면요, 시장에서 주택을 더 지으면 돼요. 얘가 양의 조정이고요. 근데 이제 주택이 양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주택이 충분히 있는데 얘가 너무 오래되어서 주택이 노후화되었대요. 질이 문제가 돼요. 이때는 뭡니까? 리모델링, 도시 재생 사업이다. 재개발, 재건축 다 할 수 있잖아요. 바로 질의 조정, 바로 시장 기능입니다. 자, 이상 5가지요. 시장 기능 하게 되면 자고가 정량 5가지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이 특성과 기능이 나왔다. 여기까지는요, 한 문제가 잘 나오지만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득점을 꼭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160페이지 넘어가죠. 자, 이제 3번, 4번 효율적 시장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효율적 시장은 뭘 말하느냐? 효율적 시장도 이해만 잘하시면요, 크게 어려울 바가 없어요. 무난히 특정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도 충분히 득점은 가능한데요. 유의할 점은요, 시장은 얘도 득점 가능하다. 얘도 득점 가능해요. 그러나 할당 효율적 시장 이 파트에서요, 계산 문제가 한 개가 나요. 계산 문제.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요, 정보 가치를 구하시오.
정보 가치를 구하는 요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얘가 좀 어려워요. 중급 이상입니다. 그래서 시장 하게 되면 가장 이제 코스가 어려운 게 계산 문제, 얘를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요까지만 대비하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효율적 시장 개념부터 보겠는데요. 그러면 효율적 시장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정보입니다. 정보부터 출발합니다. 어떤 정보가 발표되자마자 즉각 가치 반영이 되어 지체 없이 가치 반영이 된대요. 따라서 어떤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것을 효율적 시장 이렇게 불러요. 그럼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은 정보에 특히 민감합니다. 왜? 정보가 돈이니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오늘 아침 신문을 보았더니요. 신문에 이런 기사가 뜬다고 가정해요. 자, 서울시 외곽 지역에 그린벨트가 있는데요. 이 그린벨트가 이제 다다음 달 3월 1일부로 전면 해제되면서 개발된대요. 이런 기사가 뜨게 되면요. 땅값은요. 3월 1일부터 올라갑니까? 지금부터 올라갑니까? 지금부터 올라가잖아요. 이 정보가 즉각 반영이 된대 말입니다. 이런 시장이 바로 효율적 시장입니다. 원래 효율적 시장은요. 주식부터 출발합니다. 왜? 주식이 특히 정보에 민감하니까요.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1번부터 나옵니다. 효율적 시장 개념 볼까요?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첫 줄. 시장은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은 한순간에 상한가치고 하한가치고 굉장히 변동을 보이더라. 따라서 두 번째 줄 효율적 시장은 원래 주식시장이 정보를 주가에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대한 가설 형태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2번 내려가죠. 시장의 효율성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줄 보시면요. 그리고부터 밑줄입니다.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 해서 개념 방금 보았잖아요. 정보가 즉각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입니다. 가로 2번 볼게요. 효율적 시장의 유형입니다. 종류는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동그라미 1번 약성 효율적 시장, 2번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 다음 페이지 3번요. 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자, 약성, 준강성, 강성 세 가지인데요. 얘는요. 따로따로 보는 것보다는요. 자, 162페이지 보니까 중간에 표가 나와 있죠. 표를 그대로 보면서 한꺼번에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표를 자, 비교하는데 그러면 앞에서요. 자, 정보 하게 되면 정보는 시점에 따라서 과거 정보, 현재 정보, 미래 정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셔야 됩니다. 과거 정보예요. 다음에 현재 정보예요. 다음에 미래 정보예요. 이렇게 보았을 때 먼저 과거 정보가 즉각 가치에 반영되더라. 과거 정보가 반영되는 것이 첫 번째 약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래서 과거 정보는 약성 시장이 되고요. 다음에 현재 정보가 즉각 가치에 반영이 된다. 얘가 바로 준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유의할 점은 어제가 없는 오늘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현재 정보는 항상 과거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요 항상 과거를 포함합니다. 이 말은 뭐지? 준강성 시장은 약성을 포함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현재 정보는 준강성 시장이 되고요. 과거, 현재 포함해서 미래까지 모든 정보를 말해요. 이것이 바로 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해서 과거 정부는 약성시장, 과거 포함해서 현재 정부는 준강성, 과거 현재 포함해서 미래 정부 모두 반영이 된다. 강성시장입니다. 이때 강성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바로 완전한 정보를 말해요. 얘가 바로 완전한 정보예요.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정보, 이게 전부 다 반영된 것은 어떤 시장?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따라서 완전 경쟁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에 가장 부합되는 시장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어떤 시장? 완전 시장이 아니고 불완전 시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어디까지? 여기까지요. 여기까지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 또는 불완전 시장은 어디까지? 준강성까지의 시장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먼저 구별합니다. 그래서 완전 시장과 불완전 시장인데요. 완전 시장이 가장 부합된다. 강성 효율적 시장이고, 그리고 부동산 또는 불완전 시장은 준강성까지의 시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주식은요, 과거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현재 정보 분석 가능하잖아요. 그러나 미래는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어서 분석 방법입니다. 그러면 약성시장은 과거 정보가 반영이 됐는데 과거 정보를 분석하자. 과거 분석을 기술적 분석 이렇게 불러요. 기술적 분석입니다. 특히 주식하시는 분들 매일 이 단어 보잖아요. 기술적 분석은 바로 과거 분석인데요. 기술적 분석이 바로 과거 차트 분석입니다. 과거 차트 5일선, 11선, 21선, 61선, 소위 이동평균선이 있죠. 얘가 모두가 기술적 분석, 과거 차트 분석입니다. 다음에 준강성 시장은 현재 정보가 반영됐다. 현재 분석인데요. 현재 분석은 기술적 분석이 아니고 기본적 분석입니다. 주식할 때 둘 다 잘해야 됩니다. 과거 차트로 분석하니까 차트가 너무 이뻐요. 아주 좋은 차트인데, 그러나 현재 그 회사가 재무 구조 상태 양호해야 됩니다. 예, 부채 적고요, 수익 높아야 되겠고, 그래서 현재도 분석이 양호할 때, 이럴 때 주식은요 수익이 높아집니다. 반면에 자, 강성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를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분석 자체가 필요가 전혀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문제를 어렵게 꼬아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만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기껏 나오는 정도가 이렇게 서로 바꿔서 못 들어. 바뀐다는 틀린 말이 돼서 바뀐 단어만 조심하시면 돼요. 다음에 초과윤입니다. 초과윤은 중요합니다. 출제가 가장 많이 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자. 원칙과 예외. 그래서 원칙이 아주 중요합니다. 결론, 세 가지 시장은 원칙적으로 초과이윤은 X 모두가 얻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준강성 시장은 원칙적으로 초과를 얻을 수 있다 하면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두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자, 약성시장은 과거 정보잖아요. 이 강의실에 100명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100명이 있는데 100명 모두가 과거를 똑같이 알고 있대요. 똑같이 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 초과는 얻을 수가 없대 말입니다. 준강성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이 100명이 있는데 100명 모두가 현재까지 분석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다면 당연히 뭐 초과는 얻을 수가 없대 말입니다. 당연히 강성시장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초과는 얻을 수가 없는 말도 당연한 말이고요. 다만 예배가 있다. 예배하게 되면요. X가 돼요. 그럼 얘가 뭐냐? 먼저 약성시장은 100명 모두가 과거 정보를 다 알고 있는데 이 100명 가운데 과거는 다 알고 있지만 특정 한두 명 소수가요. 과거뿐만 아니고 현재나 미래에 우수한 정보까지 미리 알고 있다면 이 사람은요. 예배적으로 초과인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준강성 시장은 모두가 현재 정보를 다 알고 있는데 특정 소수가 현재뿐만 아니고 미래의 우수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이런 사람은 예배적으로 초과인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강성시장은 당연히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예배도 없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상인입니다. 정상인은 물론 이 세 가지 시장은 모두가 초과인은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연히 정상인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표를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효율적 시장 형태 세 가지를 보았고요. 그러면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할당 효율적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